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농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저희 회원님께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낙찰 받으셨고, 수도권에서 있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농업진흥구역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도권에서는 50% 이하로 낙찰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와 함께 한 회원님은 33%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지금 평당 42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평당 15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분은 이제 사실 낙찰 후에도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희 회원님은 농지연금을 준비를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팔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주변의 시세에도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신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찾으시면은 충분히 그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지 하나로 본인 포함해서 가족들 3명이 농업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농업인이 되셨기 때문에 농지 하나로 가족들이 모두 뭐 특수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이 해당된다면 농지 하나로 가족들 모두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종류별로 수급 현황을 보는 통계청의 연금 통계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합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수급자 수가 거의 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급 금액은 60만 원,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 60만 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구의 최적의 생계비, 최저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는 한창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수는 11,000명밖에 되지가 않는데 수급 금액이 이미 107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하고 비슷한 개념인 이 주택연금은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91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에 비해서도 농지연금이 더 큰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22.7%, 그러니까 5명 중에서 1명은 이미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 시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은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10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의 뭐 무자본으로 또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지금은 잠정 중단되어 있지만 만약에 살아 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만큼의 싼 농지를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오래 보유할 수 있다면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의 회원님들께서 대략적으로 받고 계시는 30%대에서 낙찰을 받으면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고 67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농지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지이고 이미 그 낙찰은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9억 한 4천 정도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의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2억 2천 정도로 나왔고 33%까지 떨어진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25%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실제로 낙찰 받은 게 여기 보인 것처럼 3억 1,150만 원에 받아서 33%의 낙찰을 받았던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한 730평 되는 농지이고
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잠깐 보고 주변의 시세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코를 통해서 이 농지를 보게 되면은 좀 확대해서 좀 넓게 보면은 사실 평택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서면서 굉장히 핫한 곳 중에 가장 핫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농지들을 하나씩 보유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가 상승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거 보면은 뭐 전형적인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일반 주거 지역이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반듯반듯한 농업진흥구역 농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생산 녹지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농업진흥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농지연금뿐만이 아니라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사업으로도 팔 수도 있는, 농어촌 공사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에 99,700원이었고 25년도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의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7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로 꾸준하게 우상향해왔던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지 주변의 시세를 한번 낙찰 가율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지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인근 지역 또는 뭐 같은 동네 또는 먼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변의 월별 매각 가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 가율은 낙찰 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그 감정가 대비해서 몇 %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근 동네의 낙찰 가율이 꽤 데이터가 있어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2024년 6월부터 지금 25년 5월달까지의 그 매각 가율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선에서 쭉 있고 60%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지금 저희 회원님은 33%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약 한 뭐 2배 가까이 더 낮은 낙찰가율로 낙찰을 받았다, 굉장히 잘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에 받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농지가 평택의 인광리에 있는 농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33%로 받은 게 저희 회원님의 낙찰가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뭐 53%, 그 다음에 54%, 89%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평균적으로 60% 정도 선이기 때문에 33%로 받은 거는 굉장히 잘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농지연구 원데이 특강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땅야를 통해서 이 농지 주변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땅야에 들어가서 한번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농지이고 지목과 용도 지역은 좀 일치를 시켜 보고요. 지목은 답이고 용도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체크하고 생산관리와 생산 녹지 정도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땅이라고 표시된 이 농지가 낙찰받은 농지인데 그 주변에 비슷비슷하게 생긴 농지의 시세를 보면 되겠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이게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내놨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농지가 평당 298만 원에 내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평당 150만 원에 내놨고,
조금 더 위에 있는 농지는 평당 281만 원을 내놨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밑에 쪽에도 있죠. 그래서 30평이긴 하지만 평당 200만 원. 좀 왼쪽으로 보면은 170평 평당 147만 원, 301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당 한 150만 원 정도는 되는 그런 그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지금 평당 42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은 낙찰 받자마자 주변에서 팔라는 어떤 수요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저희 회원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지는 않으셨고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농지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매매로 팔고 또 농지연금용 농지는 지금 그 토지 경매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는 또 별도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싸게 사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낙찰받은 그런 물건들 중에서 주변 시세 대비해서 가장 낮게 받은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 받자마자 팔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게 농지를 샀을 때만이 농지연금에서도 이득이 나는 거고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야 되고 싸게 사기 위해서는 경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